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중년 이후 5070대에 접어들면 이전보다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곤 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연령대의 여성분들께서 특히 많이 찾으시는 건강식품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홍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면역력 강화나 피로 회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 하나죠. 오늘 영상에서는 홍삼을 왜 찾게 되는지, 어떤 효능들이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드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만성 피로가 심해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혈압 관리나 혈액순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이 영상은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꼭 의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홍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연령대별 건강 고민과 홍삼의 연관성.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기력 저하와 만성 피로감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처리하던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여러 영양제를 찾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홍삼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삼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귀한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왔고,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홍삼을 먹으면 무조건 건강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체감상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홍삼의 유래와 전통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것으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독특한 색을 띠게 됩니다. 옛날부터 삼은 귀한 약재로 쓰였고, 기록에 따르면 고려 인삼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을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가공 과정을 통해 인삼의 유효 성분이 안정화되고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홍삼이기에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홍삼이 가지는 대표적 특징. 홍삼의 핵심은 사포닌으로 불리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 제품들에는 진세노사이드 알질, 알빌, 알치삼 등을 강조해 놓는 경우가 많죠. 이는 각 성분들이 면역력이나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증진. 중년 이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 손주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감기를 옮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작은 염증이나 상처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민이 깊어지죠.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몸속 면역세포의 활성을 돕는 데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통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로 회복 및 체력 증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외출에 장을 보고 돌아오면 몸이 무겁고 소진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사 과정을 보조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이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혈액순환 개선.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신경 쓰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해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홍삼에 함유된 사포닌, 특히 RG3, RB1 등의 성분은 혈관 확장이나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 안정화나 혈액순환 개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의약품과는 다른 작용 방식이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건강식품 중에서는 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효능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기미나 잡티가 늘어가는 것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항산화 작용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이는 곧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홍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나 신체 전반의 노화를 늦추는데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심리적 안도감.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고 먹는다는 그 심리적 편안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이든 이걸 먹으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효과를 떠나서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식습관 및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마련이죠. 만성 피로와 무기력.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동네 한 바퀴 걷고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잦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삼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피로 해소 부분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호르몬 변화 등으로 피로가 올 수 있으니 단순히 홍삼으로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홍삼 섭취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노력들과 병행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면역 질환 또는 면역력 약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들이라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식품을 많이 찾습니다. 홍삼은 면역세포 활성이나 항염증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저항력이 약해져서 뭘 해도 금방 감기에 걸려요 하는 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감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감에 따른 이야기이니 절대적인 해결책으로 여기기보다는 일반적인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 및 혈관 건강 관리. 중년을 지나면서 혈압이 오르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이 필수지만 추가로 홍삼을 섭취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해 보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홍삼 섭취가 혈압이나 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작용 및 안전성 관련 고민. 홍삼을 드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과연 내 몸에는 잘 맞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홍삼을 먹으면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열이 올라와서 두통이 생긴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테스트해 보면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 선택. 홍삼은 차, 캡슐, 농축액, 환, 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직장인 시절이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휴대가 편한 스틱형이나 캡슐 형태를 선호할 수 있고, 집에서 음용할 때는 홍삼 액기스나 차 형태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고, 맛이나 농도 역시 다양하니 시음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장 섭취량 준수.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홍삼 역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제품들은 대부분 일일 섭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시는 것이 좋아요. 몸에 무리가 가거나 오히려 열이 올라와서 두통, 불면, 폭통 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 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정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홍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혹은 약사와 상의하세요. 홍삼이 혈압에 영향을 주거나 혈당 수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일부 있으므로 약물 복용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파린 등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질에 따른 주의.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열성 체질이라면 홍삼을 드시고 오히려 두통, 발열, 가슴 두근거림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발이 차고 기운이 약한 냉성 체질인 분들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죠. 체질마다 반응이 다르니 처음에는 적은 양을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 선택. 홍삼 제품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품질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나 업체의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원료 함량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유효기간과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아침에 홍삼차나 액기스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홍삼차나 액기스 한 잔을 섭취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기가 지는 상태에서 홍삼을 섭취하면 흡수가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속에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병행. 홍삼만 드시고 왜 효과가 별로 없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등과 병행해 보세요. 중년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20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맨손 체조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홍삼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운동으로 순환을 돕는다면 상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병행. 홍삼으로 피로를 줄인다고 해도 식단이 불규칙하거나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중장년 이후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또한 과도한 염분이나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습관 개선. 피곤함을 덜고 건강을 지키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홍삼을 드시면서도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을 지켜서 양질의 숙면을 취해보세요. 순자 씨의 사례. 70대 초반의 순자 씨는 전에는 체력이 좋았지만 최근 들어 걸핏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홍삼 농축액을 아침 저녁으로 소량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특별한 변화를 못 느꼈으나 2달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지고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식단도 함께 개선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다고 하니 여러 생활습관 개선과 홍삼 섭취가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옥순 씨의 사례. 60대 후반의 옥순 씨는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인데 주변에서 홍삼이 혈액순환에 도움된대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상담 없이 바로 홍삼 제품을 구매해서 매일 3번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혈압이 오히려 더 상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확인해보니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과도한 홍삼 섭취로 몸에 열이 오르고 혈압이 더 올라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옥순 씨는 의사와 상의한 뒤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1일 1회로 제한하니 점차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 체질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 본인에게 맞게 테스트 기간을 가져라. 모든 건강식품은 일단 소량으로 시작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주 정도를 테스트 기간으로 잡고 천천히 양을 늘리거나 조절하며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가령 머리가 무겁거나 소화가 불편하다면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섭취 시간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홍삼을 먹으면 혈압이 꼭 올라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 혈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원래 고혈압이 있거나 관리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홍삼을 섭취하면 기력이 솟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기에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에 드시는 편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에 큰 지장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저녁 섭취도 무방합니다. 몇 달이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대체로 23달 정도 꾸준히 드셔봐야 체감이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간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이 당뇨에 좋은가요? 홍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함부로 제품을 골라 섭취하기보다는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삼과 인삼은 어떻게 다른가요?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것으로 가공 과정을 거쳐 인삼보다 더 다양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홍삼이 더 몸에 부드럽게 작용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홍삼은 5070대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 하나로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등 여러 효능이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효능이 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복용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홍삼을 드시고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등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수입니다.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적절량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병행해야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능으로 여기거나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보조수단으로서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오늘은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홍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홍삼은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체질과 복용 방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아니므로 명확한 치료나 질병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홍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건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팁과 생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